네, 안녕하세요.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. 오늘은 마스크는 언제까지 쓰는 것이 좋을까? 다른 얘기로 한다면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?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제 주제가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. 근데 실내에서는 써야 된다.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요, 그래도 아마 90% 이상 많은 분들이 실외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. 마스크를 벗기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거죠. 마스크를 우리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쓴다든지, 어떤 사람들은 또 빨리 벗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, 이것의 장단점을 좀 논할 겁니다. 그런데 이 장단점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아무도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장단점을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것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스크를 가능한 오랫동안 우리가 쓰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 뭘까요? 마스크를 오래 씀으로써 코로나 환자가, 신규 환자가 좀 덜 나올 거고요. 신규 환자가 덜 나오면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중증 환자도 덜 나올 거고,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자를 더 감소시키는 데는 이 마스크를 쓰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. 다만 그 단점은 어쨌든 마스크를 쓴다는 건 좀 불편하거든요.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함을 좀 참겠다.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또 마스크를 쓴다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빨리 실내에서 쓰는 정책조차도 빨리 폐기하고,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스크를 빨리 벗는 거의 유일한 장점일 것 같아요.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단점은 좀 일상생활이 편하긴 하겠지만은 환자들이 좀 더 생길 거고요. 중증 환자도 늘어날 거고, 아무래도 사망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.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요, 환자 수가 정확히 몇 명이 됐을 때 그때 벗는 것이 좋다. 이런 룰은 사실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마스크를 벗는 걸 결정하게 되겠죠.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뻔한 장단점 말고 의외의 장단점을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. 아주 단순한 사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X축은요, 시간입니다. 이 Y축은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, 어떤 한 사회일 수도 있는데 면역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한 개인으로 얘기를 해보죠.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의 어떤 세기, 강도를 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맨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면역이 강하죠. 이 면역은 어떻게 유도가 된 것일까요?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어떤 분들은 자연 감염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어떤 분들은 하이브리드 면역,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, 감염이 된 다음에 또 다시 나중에 백신 맞은 경우도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의 대유행을 겪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자, 이걸 가상의 레벨이라고 한다면요, 시간이 지나면 이 면역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제가 면역학적으로 깊게 말씀드리면 항체 면역 반응, T세포 면역 반응 이런 나눌 수가 있는데, 오늘은 면역을 한 가지로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면역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화가 됩니다. 그런데 이 약화되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는 지금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, 적어도 이제 항체 반응 같은 경우는, 중항체 같은 경우는 꽤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, 제가 여기 지금 점선으로 가상의 선을 그려놨는데, 이 점선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감염이 또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말하자면 면역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감염이 허용이 되는 거죠. 그럼 이때가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만나면 이 개인은 재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때 감염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럼 아마 이것이 좀 더 떨어질 것입니다. 더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, 제가 여기에 어떤 가상의 라인을 그려놨어요. 이 면역의 수준은요, 이제 재감염만 되는 게 아니고, 이 면역이 이 상태보다 위에 있을 때는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득조차도 사라지는 어떤 역치값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상의 두 가지 라인을 그려놨는데요. 이것을 제가 조금 아까 항체 면역 반응, T세포 면역 반응을 굳이 나눠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, 그래도 제가 굳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중항체 반응 같은 경우는 이 한 개인이 감염으로부터 예방되게 해주는,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선하고 좀
관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항체는요, 저희가 백신을 맞았건 감염이 됐건 간에 한 6개월 정도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새로운 변이주가 나온다?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이 중화항체를 더 무력화시키는 거가 되겠죠. 근데 어쨌든 이게 떨어지다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에 있는 선은 감염은 허용되지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T세포 면역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에 그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. 백신을 맞았지만은요. 이런 분들은 이 돌파 감염은 됐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임상 연구를 보면은요. 돌파 감염은 됐지만 일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에 비해서 똑같이 오미크론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. 그 얘기는 백신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되겠죠. 근데 돌파 감염이 됐다는 건 뭡니까? 감염으로부터 예방시키는 그 면역은 이제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됐는데 중증으로 넘어가는 게 예방된 그 면역을 누린 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점선하고 아래에 있는 이 점선의 사이 어딘가에서 면역이 상태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슬라이드는 이렇게 지그재그 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 하면요.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걸 상정하는 겁니다. 한 개인이 이분이 이 면역이 높을 때는 아무리 바이러스가 이 사회를 많이 돌아다니고 이분이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안 걸릴 겁니다. 근데 그러다가 면역이 떨어집니다. 그러다가 감염이 허용되는 이 역치값이 오게 되면은요, 이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이 마스크를 벗으시면은 아마 금방 재감염될 겁니다. 그러면 더 떨어질 틈새도 없이 아마 이분은 돌파 감염이 될 거고요.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경증이 되겠죠. 왜냐하면 아직 그 면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걸리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비교적 쉽게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돌파 감염이란 이 이벤트 자체가 사실은 부스터 자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돌파 감염 회복 직후엔 다시 면역이 위로 올라갑니다. 그러다가 다시 또 저절로 떨어집니다. 그러다가 또 이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이분이 마스크를 안 썼다면은 다시 또 돌파 감염됩니다. 그럼 저렇게 이 가상의 라인처럼 내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번 겪었는데 계속 겪어야 된다는 얘기야? 아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어떤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요, 외국의 어떤 전문가는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1년에 한 2번씩 걸리는 그런 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거기 전제는 뭡니까? 이 선을 가정한다면 그렇게 2번씩 걸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감기처럼 경증으로 앓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. 물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은 좀 이제 제가 열외로 말씀드린 거예요. 아까 다시 전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?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요, 이건 어떤 가정이 여기 있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면역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안 돌아다녀요.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진 건 아닌 겁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를 또 너무 지금 잘 쓰고 있는 사회입니다.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사회에서 안 돌아다니는 건 좋았는데 너무 이걸 오래 지속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은 뭐 마스크를 벗었다고 치면은요, 그때 이 사람의 면역도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, 더 떨어져서 한 이 정도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낮은 값으로 떨어진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아마 재감염이 바로 될 겁니다.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?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중증화를 막아주는 면역보다 더 이하값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. 가상의 두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평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 몇 년 동안 안 걸리다가 한번 걸렸는데 그때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, 아니면 좀 더 자주 걸리는 사회인데 거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증으로 걸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, 그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뭐 그렇게 오래 쓰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한 5년 동안 마스크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안 퍼질 겁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라면 이게 좀 타당한 전략이 되겠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구 집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시 조만간 노출이 될 거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면역도가 현저히 떨어진 다음에 이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높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가상적으로 뭐 5년 이렇게 말씀드렸죠. 아마 이렇게 이제 5년 너무 제가 과도한 이제 상상을 한 것이고요.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6개월에 벗을 것이냐, 3개월가 될 것이냐, 1년가 될 것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면역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가,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아직은 이제 좀 연구의 영역이 남아 있거든요. 하지만 적어도 재감염이 되는 시기는요, 짧으면 3개월, 길면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으로는 6개월마다 차라리 한 번씩 걸리면서 감기처럼 아주 경하게 앓고 넘어가는 게 현명한 대책일지도 모른다는 걸 제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상상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스크만으로 제가 한정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스크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
방역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철저히 한다는 것이 각 마찬가지 얘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니는 걸 허용할 수밖에 없다. 이걸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어떤 집단은 이제 고령층, 기저질환자가 되겠죠. 이분들은 또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좀 적으시고요. 걸리면 남들보다 더 중증으로 이제 진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고령층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어떤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라는 전제를 말씀드리고요. 또 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은 좀 더 뭔가 치료의학적으로 혹시라도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항바이러스를 뭐 처방할 수 있을까? 이런 쪽에 뭔가 대책이 미래에 더 강구된다 필요가 있다.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전제가 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마스크를 빨리 벗은 사회와 마스크를 늦게 벗은 사회, 뭐 이 사회의 가상 그림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.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